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김알TV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침체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 현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의견과 시선이 다 맞을 순 없지만요. 같이 공유하면서 미래도 예측해보고 잘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심각한 거래 침체와 전세 매물 증가, 공실 우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 있으면요, 2년 전에 전세가 귀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전세가 너무 귀하다 보니 그때는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계속 올리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세 기간이 한 바퀴 돌아서 지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침체인 시기라서 매매가 안 돼서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대다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못 내주고 있는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라는 말도 나오고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나마 거래가 없는데도 보증금을 주고 임차인을 내보내신 분들은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또 반대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 주인분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현재 분명한 것은요, 임대인들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다간 공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실이 발생하는 시기에는요, 빠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입주 물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 인천이 대표적인데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새 집으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집이 매매가 되고 있지 않아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구축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으면 전세를 놓아야 하는데요. 지금은 이것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전세도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으로 기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이후 기존 시장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럼 신규 수요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월세 전환과 매매가 되지 않아서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훗날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에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그때까지 이자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건 아니다 싶으시면 매도하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만요.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나가는 이자보다 매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적정한 가격으로 원활한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건요, 공실이 안 생겨야 해요. 신축이 많은 곳의 구축은 긴장을 하시고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신축 분양시장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사셨다면 프리미엄이 떨어진 경우 이자 손실이 상당할 거고요.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워서 애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분양이 시작인 것들은요, 가격이 비싸고 분위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분양을 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요, 앞으로 매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계속되는 빅스텝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사상 첫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면요. 수요는 감소하고 금리는 상승하고 내년 2023년 초쯤이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라는 안 좋은 조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후퇴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에게 기회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은 딱 와닿지 않는데요. 왜냐면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폭락은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거래가 무너져서 사회 전반적인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기 전에 또 부양책을 내놓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보유해서 수혜를 보실 게 아니라면 이자 내기 싫으시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손해보고 판다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일정 시점까지 오르지 않을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이자 내면서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내놓기 시작하실 겁니다. 반대로 아니다, 난 여유가 있다. 대출도 없고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쭉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시든지 현 시점에서는 방관하지 마시고요.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훗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보유 쪽을 택하시면 되고요. 비싼 이자 내면서까지 이게 이익이 되는 투자일까?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거래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은요, DSR 규제가 풀어져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조율 수단으로 남겨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연봉이 높지 않다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적어서 집 사는 게 매우 힘듭니다. 대출이 안 되니 집 사기가 힘든 시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까지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전세를 택하려고 해도 금리 인상으로 높은 보증금의 이자를 내느니 월세가 낮다고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매매 또한 안 되니 전세로 내놓는 주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에 여유가 생기니 공실 부분도 반드시 걱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종전 전세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매매 가격이 메리트 있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출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저런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현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 자리를 잡고 내려간 집값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알TV 구독자님들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라고 해서 관망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공부하기는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켜보시고요. 생각도 해보시고요.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집값 상승, 집값 하락의 문제보다는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요. 또 젊은 세대들의 투자에 대한 개념과 소유에 대한 개념 또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김알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들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